우리가 뭐 재테크를 하려면은 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하고 뭐 목돈을 만들고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잘 통제를 한다면은 좋을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연구소 윤PD입니다. 오늘도 차창환 대표님과 한번 경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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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그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보통 일반인들이 재테크를 할 때 네. 피해야 할 재테크의 사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적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적이면은 뭔가 무찔러야 되는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재테크, 그러니까 사적이라고 하니까 네네. 사실은 뭐 아예 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안 해야 될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네. 뭐 안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네 개가 다 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안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거를 적절히 뭐 자제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본인이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뭐 재테크를 하려면은 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하고 뭐 목돈을 만들고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잘 통제를 한다면은 좋을 수 있는 그런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네.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사적. 예.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인데요. 사실 자동차라는 게 뭐 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도 끌고 있고 다 끌고 있죠. 예. 자동차가 또 뭐 특히나 성인 남성들에 있어서는 뭐 장난감이다. 너무 좋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정말 자동차에 진심이신 분들도 예. 많아요. 저도 차 좋아합니다. 예. 뭐 요새 보면 자동차 관련한 유튜브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네네. 유튜브 많이 굉장히 하죠. 잘 되고 네. 그래서 자동차가 참 피할 수 없는 거긴 한데 네. 자동차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은 자동차가 굉장히 고가의 어떤 물건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고가의 물건이라서 일단 비싸요. 집 다음으로, 네.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들. 일단 비싸고요. 다음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가격도 비싼데 비싸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할부로. 그렇죠. 아니면 뭐 리스, 렌트. 그렇게 되니까 이자가 또 나가죠. 이자요. 이자가 나가고 요즘 또 금리가 올라서 네. 굉장히 비쌉니다. 이자가 나가게 되고요. 다음 자동차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고,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가 나오고요. 네. 그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뭐 유류비 나올 거고, 그죠? 각종 뭐 아시겠지만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이제 네. 경정비 비용도 나오게 되고, 네네. 그것만 나오나요? 또 매년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렇죠. 보험료 내야 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1년에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가 필요하신 분들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2,500만 대래요. 그 2명 중에 1명이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뭐 타지 마라,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역시 과도하게. 요즘 보면은 정말 차량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종종 있거든요. 네.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본인이 필요한 수준만큼의 차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보면은 일단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플렉스 한다는 뭐 내가 좋은 건 한다.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많이 들고. 그다음에 한국적인 정서하에서는 우리나라는 또 차량으로 이렇게 개인의 약간 뭐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개인의 신분을 또 보는 이런 게 좀 있어요. 네네. 나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서 뭐 아바떼 사러 갔다 그랜저 사서 나온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많이 그렇게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필요한 수준 내에서 적절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는 뭐 그래도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 다음 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 마트입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장을 보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대형마트 플러스 뭐 온라인 쇼핑몰까지 해서 그냥 뭐 통칭해서 그냥 대형마트라고 할게요. 대형마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생필품 같은 거 사러 마트에 가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트에 가시면은 이래저래 보면은 원래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갔는데 가보면은 이것저것 살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의 구매 욕구가 막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참 유통업체들이 마케팅을 참 잘하거든요.
요즘 특히나 그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저도 사고 싶은 게 막 네. 담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갔는데 생필품을 사러 갔는데 자꾸 옆에 게 보이고 뭐가 1+1이야. 뭐 아니면 뭐가 추가 할인이 들어가. 그렇죠. 뭘 더 준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자꾸 사겠대.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만 사면 되는데 이만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과도한 소비.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쇼핑을 사실 생필품 필요한 것들은 주기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사야 되는데 이것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뭐 몇 번 간다. 뭐 개인별로 정하면 돼요. 한 달에 몇 번을 내가 생필품 쇼핑을 하겠다.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쇼핑을 하겠다. 다음에 쇼핑을 할 때는 진짜 그 왜 경마할 때 말에 딱 이렇게 하시는 거 알아요? 옆으로 보지 내가 말라고. 살 것만 봐라. 딱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딱 필요한 것만 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딱 쇼핑을 할 때는 딱 한 달에 몇 번만 간다.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만 산다. 딱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통제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버릇이 좀 생긴 게 시장 보러 갈 때 사실 이거는 저는 버릇이 까먹는 버릇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냥 자꾸 까먹으니까 살 거를 그리고 이상한 걸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은 갈 때 메모를 해서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세 번째 적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적은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안 쓸 수 없고 사실은 신용카드 꼭 쓰셔야 돼요. 이게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써야만이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신용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 점수가 올라가려면 이제 금융 거래가 있고 매달 주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잘 갚으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신용카드를 아예 쓰지 않고 근데 갑자기 좀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용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 사람은 이제 빚내는 걸 싫어해서 체크카드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서 대출 금리가 되게 높더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쓰시는 게 좋은데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또 이게 이제 요새 소비를 권하는 사회잖아요. 너무나 마케팅들 잘하고 사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신용카드에 무이자할부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금융 서비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제 부채가 늘어나게 되죠. 사실 신용카드 부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시되 가능하면은 들고 다니는 건 체크카드로 들고 다니시고 체크카드로 들고 다니시고 신용카드는 보통은 자동이체 정도만. 신용카드에 자동이체 걸 수 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것들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실적은 발생하죠. 실적은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실물은 잘라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물은 집에 놔두시고요. 체크카드만 들고 다니시는데 신용카드가 거래는 되고 있잖아요. 거래되고 신용점수 올라가고 있고 나는 실제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쓰면 좋은 거는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내 소비 자체가 좀 자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 연말 정산에서도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용카드도 재테크의 세 번째 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충동 구매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쓰면서 신용카드를 쓰는 과도한 소비를 줄여가면서 쓰면 그래도 체크카드로 내가 자산이 나가는 걸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또 적이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 적은요. 마지막 적. 외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좋아하는데요. 요즘 외식 좋아합니다. 요즘 나가서 식사해 보시면 밥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진짜 10,000원짜리 한 끼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가지고는 진짜 제대로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10,000원 정도 올랐어요. 정말 올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밖에서 먹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요즘 집에서 예전만큼 집에서 음식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끼니를 계속 외식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너무 늘어나요.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근데 요즘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많고요. 사실은 밑반찬 요새 냉파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죠?
냉파는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하고요. 또 요새 뭐 한 푼도 안 쓰기 챌린지 뭐 이런 것도 한다면서요, SNS에서는. 네.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것도 몰랐어요.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외식을 조금 자제하면서 외식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본인이 조금 준비해서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외식 비용이 사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주말마다 나 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주말에 외식하는데 소위 뭐 김밥 천국 가서 외식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최소한 단가가 뭐 몇만 원씩 나오는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김밥 전국 외식은 좀 재밌네요. 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외식도 솔직히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외식도 적절히 하시되 통제하고 자제하면서 가신다면은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해서 사실 자동차라는 부분하고 다음에 대형마트, 그러니까 쇼핑이라고 볼 수 있게 대형마트라는 부분, 다음에 신용카드, 다음에 이제 외식 이렇게 네 가지만 본인이 조금 생각하시고 뭔가 이제 원칙을 만드시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은 재테크에서 아마도 가계부를 쓰시고 하면은 많이 절감을 하면서 본인의 가용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 알게 되면서 체크카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차량은 뭐 어차피 유지비만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 이거는 저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소비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기 뭐였죠? 네. 외식. 외식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대표님 말씀 오늘 듣고 좀 반성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